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한 소식 제목은요. 문재인 도 넘지 말라 서훈 구속기로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입장문을 하나 냈습니다. 네,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관련된 입장을 낸 건데요. 네. 2달 전에 이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에 대해서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이렇게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적은 있지만 네. 해당 수사에 대해 이렇게 직접 입장을 낸 건 처음입니다. 네, 어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이 입장문 대신 전달했는데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마지막 말이 굉장히 좀 묵직합니다. 도를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검찰은 이번 이 서해 피격 사건의 최종 승인 책임자를 서훈 전 안보실장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은 아니다. 내가 최종 승인을 한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아 기자. 네. 그럼 이거는 서훈 말고 나한테 책임을 물어라 뭐 이런 의미로 봐야 되는 걸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자신을 향해서 관련된 일은 성역으로 남겨달라는 거냐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 듣고 오시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입장문을 내면서 선을 넘지 마라. 또 예전에는 무례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마 자신과 관련됐던 일은 모두 성역으로 남겨달라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국민을 향해서 무례하다고 한 말씀 자체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무례한 일입니까? 그다음에 선을 넘지 마라. 법치주의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조사하는 것이 왜 선을 넘는 것입니까? 어제 스스로 다 보고받고 본인이 결정했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심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고 싶지만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밖에 반응들도 있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일 때 충령처럼 물어 흔들던 검찰을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검수완박법까지 만들었냐. 이 서훈 구속영장 청구되니 이제 겁나나 보다라면서 문 전 대통령을 저격하기도 했고요. 이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이 풍산계 파양 논란이 얼마나 됐다고 또 SNS를 하고 있나. 이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라면서 역시 함께 비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반면 야권에선 문 전 대통령 적극 엄호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등판했는데요. 도를 넘은 정치 보복에 대해 분노를 표시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물론 그 전에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때도 좀 많이 답답해 하셨는데 네. 또 좀 다르게 본 것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수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대통령으로서는 당시의 어떤 안보 현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정하고 나오는 것으로 보고 저는 참으실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참으신 거죠. 당신이 나서시면 분란이 될 것도 아시기 때문에. 혹시 그러니까 수사의 칼날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직접 겨눌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건 뭐 윤석열 대통령만 알겠죠. 예.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은 대한민국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전개될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없이는 저는 절대로 전개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조금 전 SNS로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문 전 대통령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네. 안보를 정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건 해묵은 병폐다. 북풍, 색깔론, 종북무리 등을 다시는 마주하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지금 보면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메시지를 내서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지금 계속 들썩들썩 하거든요. 이 메시지를 낸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내가 본격적으로 참전을 하겠다 논란에? 이제 더 이상 네. 묵과할 수 없다라는 취지가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렇다면 어떠한 특이점이 있었는지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뭐 월북이라고 평가한 부분이 굉장히 무리했다라고 하려면 거기에 반대되는 증거가 최소한은 나와줘야 됩니다. 네. 그 당시에 그렇다면 지금의 여당, 과거 야당의 국방위 간사는
이게 월북으로 보인다. 이 판단을 어떻게 내린 거냐면요. 그 당시에 국정원 그리고 이게 미군과도 이 미 정보 당국과도 이 정보를 교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SI 정보라는 것을 국회 국방위 정보위에 다 공유를 한 이후에 여야 할 것 없이 결론을 내렸던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서 수사가 진행됐고 더더군다나 서욱정 국방부 장관, 김홍희 경찰 해양청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구속적 부심이라는 게 인용되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네. 이게 구속영장 발부가 잘못됐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 이제 서훈 국정원장에 대해서까지 신병 확보를 시도한다. 대단히 무리하다는 판단 그리고 그 최종적인 법적 정치적 책임은 이 대통령이었던 내가 지겠다라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묵고하지 않겠다.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메시지를 낸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메시지를 낸 어떤 결정타, 트리거라고 뭐 얘기를 하기도 하죠. 민지숙 기자. 네. 그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가장 결정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문 전 대통령 이번 입장문 어제 오전에 전달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네. 하루가 지난 지금 이 시각 이 법원에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당시 최고 책임자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절차를 하루 앞두고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낸 것을 두고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서훈 전 안보실장 이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부장님 영장 심사 앞둔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소명하실 건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첩보 처리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나요? 검찰 수사에 할 말 있으신가요? 네, 지금 이 시각 이 오후 3시 41분을 막 지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지금 이 서훈 전 안보실장 영장실질심사에 지금 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묵묵부답으로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는데 원영석 변호사님, 이 검찰의 칼날이 그래서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향할 것이냐가 사실 관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이 그 칼날이 자신한테 겨냥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저는 발언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진상이 구속될 때 구속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과격한 발언을 검찰을 향해서 쏟아낸 것처럼 그 마지막 방어망이 떨어져 나가면 그러면 그 다음 칼날은 본인한테 오는 거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이 발언을 했다는 거는 서훈이 마지막 방어막이라는 뜻이에요. 이것 좀 의외가 있는 건데 서훈 다음에 저는 뭐 국정원장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마지막 방어막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네. 지금 단계에서 발언한다는 거는 서훈이 마지막 방어막이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마지막 방어막이 아니거나 마지막 방어막이라도 믿을 수 없는 방어막이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문재인 있습니다. 전 대통령이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네. 지금 사실 이 문재인 전 대통령 메시지로 정치권이 좀 계속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서초동 이 법원, 이수아 기자, 네. 법원 앞도 굉장히 좀 시끄러웠다고요. 네, 시끄러웠습니다. 이 서전 실장의 구속 심사가 진행된다 이 예고가 나오고서 이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로 이 법원 앞에 나타났는데요. 이 박범계, 전해철, 김의겸, 윤건영 의원 등 저희가 소위 말하는 친문계 의원들의 네.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소속이었고요. 나와서 서훈 전 실장과 함께하기 위해 왔다. 이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 탄압이다. 국민과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다른 한켠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라는 목소리였는데 네. 이 얘기는 이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으로 대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형 이래진 씨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니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격이다. 이 재판부가 이런 희생에 대해서 정당하고 제대로 판결해 주길 바란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법원 앞도 지금 굉장히 좀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 모두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사안이란 얘기일 텐데 지금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도 넘지 말라는 이 메시지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일각에서는 이게 수사팀을 겨냥한 얘기 아니겠느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민지숙 기자. 네. 검찰은 뭐라고 합니까? 네,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 강하게 검찰 수사를 비판한 데 대해서 일체의 선입견도 편견도 없다라고 반박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본인이 최종 승인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수사의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수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방향을 두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증거가 가리키는 곳만을 찾아가서 진실만을 밝혀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체 선입견도 없고 편견도 없습니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를 하고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면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찰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거라 생각한다라며 원론적인 이야기에 그쳤고요. 네. 이 대통령실도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 야권을 향한 어떤 수사가 뭐 지금 이 사건만은 아닙니다. 뭐 이재명 대표 관련한 수사도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한데 이 검찰이 사실 예우는 없다라는 입장이란 얘기가 지금 서초동에서 지금 슬슬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장효미 변호사님. 네. 지금 검찰총장은 오직 뭐 증거, 법리에 따라서 하겠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 앞서서 서면 조사는 거절했거든요. 네. 소환을 할 수도 있을까요? 사실 검찰로서는 상당히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지금 검찰 고위직이 그 이른바 지금 야당을 향한 수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우해줄 리는 좀 만무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때 예우라는 건 이른바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 관련해서 소환을 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네. 서면 조사를 한다거나 이제 방문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카드를 검토해 볼 수도 있지만 네.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이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소환하는 순간 네. 굉장히 또 그 후폭풍을 감내해야 될 겁니다. 네. 검찰로서도 정치권으로서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소환 조사를 하더라도 가장 뒤로 미루거나 그 방식으로도 사실 서면, 방문 이런 조사를 사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한다고 하면 이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신고 갈등이 뭐 거의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의 또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조국 전 장관, 이수아 기자. 네. 조 전 장관도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네, 조 전 장관이 오늘 첫 검찰 구형이 나왔는데요. 네. 거의 만 3년 넘게 진행된 재판입니다. 먼저 자녀 입시 비리로 2019년 12월에 재판에 넘겨졌고 이어서 20년 1월에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 이 혐의가 추가로 기소가 되면서 이 재판이 진행됐고 오늘 결심 공판이 2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네. 검찰의 구형이 나왔는데 이 징역 5년에 추징금 600만 원 벌금 그리고 추징금 600만 원 그리고 벌금 1,200만 원에 선고를 해달라고 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변론이 끝난 뒤에 통상 3, 4주 뒤에 선고 공판이 열리거든요. 그런 네. 만큼 이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 이르면 올해 안으로 나올 전망입니다. 원형석 변호사님. 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예상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죄책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정도 구형하는 건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네. 다만 이제 개전의 정이 있어야만 집행유예가 될 수 있는데 네. 지금 자신의 죄책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집행유예는 나올 수가 없고 그러면 실형이 선고되는데 그러면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될 거냐 판결 선고 받아가지고 저번에 은수미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고 네.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는 2심에서 법정 구속이 되고 네. 그 전에 이제 정치인들을 다루는 이제 재판부의 성향이라는 게 약간씩 좀 기존 관례와는 다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네. 법정 구속을 시킬지 말지 그게 저는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징역 5년의 구형이라고 한다면 일단 실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관건은 그럼 1심에서 법정 구속을 하느냐 마느냐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주숙 기자, 네. 지금 법정 구속이 관건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뭐 조국 전 장관이 뭐 대선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 띄우기에 나선 인물이 다소 의외입니다. 네. 바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인데요. 네, 조 의원 한 방송에 나와 민주당 색이 정말 뚜렷해진 건 2019년 조국 사태 때였다며 조국 사수부대가 민주당 색깔을 분명하게 나타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다음 차기 대선 후보는 조국이다라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밖에서 모르고 하는 소리다라면서 전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거다라는 관측이 아닐 정치권에 제가 지난번 총선 때도 네. 법무장관 가지 말고 총선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조국 장관이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요. 당시에도. 진심으로 자기는 정치권에 가고 싶지 않다. 지금은 마음이 바뀌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전 조국 같은 분이 현실 정치권에 와서 정당 활동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네, 하셨어요. 당시에는. 네. 아,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불가능해졌습니다. 본인이 마음 먹어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우 의원 본인이 마음먹어도 불가능한 얘기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 최근에 나온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한국갤럽에서 진행한 거를 보면은 네. 이 이재명 대표가 23%, 한동훈 장관이 10%를 기록하고 이 이후에 후보에서도 조 전 장관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님, 네. 지금 보면 뭐 이재명 대표 이 굉장히 받고 있는 수사가 많아서 사법 리스크가 크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독보적 1위입니다. 사법 리스크가 별로 이 영향이 없는 걸까요? 사실 민주당의 대안적인 카드가 부재한다라는 것도 작용을 하는 걸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네. 이 일련의 수사들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이런 갤럽 조사에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상수로 두지 않으면 네. 이 정말 전방위적인 수사가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배임도요. 원래는 유동규가 최종 귀착지였고 뭐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것도 이 유동규 씨였는데 다 종전의 수사 내용을 허무는 방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재명이랑 정치인을 겨냥한 수사가 아니라면 검찰이 검찰 스스로의 수사 내용을 부인한다, 번복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특정인을 모른다라고 한 사실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한다, 안다 모른다는 기본적으로 내심의 의사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수사가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야당 지도자들 중에서는 후보군으로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이 장 변호사님 말씀 중에 익숙한 이름이 나왔습니다. 유동규, 남욱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